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대구 집회, 검찰개혁 집회를 마치고, 어, 얼마 전 그 예산안 통과, 국민의 민생 법안 199개 법안 통과를 하는 국회 회의 표결에 이제 그 과정을 보면서 정말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고, 이들이, 어, 현 정부를 들어서 지금 매년 계속 예산안을 계속 방해하고 끝까지 계류시키고 반대하고 이제 계속 시간을 끌고 하고 있는 이런 깡패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이 집단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러면 자한당 텃밭인 대구는 얼마나 좋아졌나 도대체. 이들이 항상 경제 얘기하거든요. 그걸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한번 짧게 방송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이게 10일 날 지금 보시는 사진이 이제 10일 날 자한당이 지금 예산안이 어, 힘들게 통과되었지만 그것도 이제 자한당 없이 했죠. 없이 했기 때문에 통과된 겁니다. 이게 통과됐는데 되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세금 도둑 민주당 그리고 문희상 국회의장을 예산 날치기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호도하고 있는 거죠. 어, 그들의 예전의 사진을 보시면 우리가 민주주의고 경제가 평하다. 자기들이 경제를 잘 안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항상 자한당은 자기들이 경제를 잘 살린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그들이 과연 경제를 잘 살렸을까요? 10일 날 예산안을 통과시킨 지금 이 날이 2014년 이후로 가장 늦게 내년 예산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네, 그만큼 엄청나게 늦게 통과가 된 거죠. 왜냐면 국회를 그동안 계속 마비시켜 왔었고 199개의 법안이 민생 법안이 계류되어 있었습니다. 계류라는 뜻은 법안 통과 표결에 붙이지도 않고 법안 통과가 되거나 안 되거나 계속 국회에서 맴돌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국민들이고, 자한당 끝까지 반대해서 현 정부가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데 엄청 계속 끝까지 운영을 못하도록 마비시키고 있는 거죠. 그들이. 네. 그래서 내년 예산, 전국에 있는 지방 예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그 안보를 지키는 국방 예산 및 총괄된 그 국가 예산의 국정 운영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예산안을 끝까지 막고 있었던 것도 바로 그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도 통과됐다고 날치기라고 합니다. 과연 이게 날치기인가요? 네. 그걸 한번 보자면, 구미의 장서춘이라는 의원은 10일날 통과가 되자마자 그렇게 방해하고 막았던 자유한당 의원이면서 마치 자기가 했다는 식으로 구미에 295억 원의 로봇 인력 양성기관이 유치된다는 식으로 홍보하는 보도자료를 그 지역 언론기관과 언론사에 뿌렸습니다. 이거는 앞뒤가 완전히 맞지 않은 속이 보이는 그런 행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김재원 의원, 네, 지금 신재철 의원과 같이 이제 그 원내대표 다음으로 이제 직을 맡게 됐는데, 의원 같은 경우도 그 국회 앞에 나가서 엄청나게 지금 현 정부가 돈을 많이 썼다는 둥 예산 낭비가 심하다는 둥 얘기해놓고는 자기는 103억 원이나 자기 지역구에 돈을 유치시켰어요. 이 할 말이 있습니까, 솔직히? 말 앞에 말은 앞뒤가 다르잖아요, 완전히. 네. 정말 이런 쇼하는 행동 정말 참을 수가 없습니다. 네. 참을 수가 없고, 이들은 국가 예산뿐만 아니라 추경 예산 또한 끝까지 방해를 했었죠. 네, 이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추경 예산 같은 경우는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갑자기 급하게 필요한 예산이 생겼을 경우에 그 예산을 국회에 의견을 모아서 표결에 붙여서 예산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추경 예산을 2008년부터 지금 2019년까지 계속 미뤄왔어요. 계속 반대시켜 놓고 계속 끝까지 미뤄왔는 게 자유한국당 때문이었던 거죠. 자유한국당이 그 이유도 참 황당합니다. 패스트트랙 반발, 자유한국당 그 패스트트랙에서 반발해가지고
올해 엄청나게 미뤘었죠. 네, 지금 꽤 늦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왜 드루킹 사건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추가 경정 예산이, 추경 예산이. 네, 참 어이가 없는 내용들이 많죠. 이런 내용들도 정말 어이가 없고, 그러면 우리가 대구 지역은 도대체 그렇게 자한당이 경제를 따지면서 대구 지역은 얼마만큼 좋아졌나, 네, 얼마큼 예산이 들어왔고 예산을 많이 가져왔으며 끌어왔으며 그동안에 대구는 어떻게 되었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자한당 텃밭이니까요. 네,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신문 기사를 봐도 충분히 알 수 있어요. 2020년에 예산안을 지금 전년 대비 9조 대를 편성했습니다. 엄청나게 높은 예산 금액이죠. 네.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꽤 높은 금액에 속하는데, 근데 지금도 그렇고, 지역 언론사의 매일신문이나, 그런 이제 지역에서 이제 TV조선과 같은, 조선일보와 같은 그런 언론사들, 자한당 나팔수 노릇하는 언론사들은 또 예산안을 삭감했다는 식으로 이상하게 호도하고 거짓된 뉴스를 퍼뜨리고 있어요. 그리고 게다가, 원래 9월 달에는 황교안 대표가 대구를 방문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대구 예산이 올해 작년에 편성한 그 예산이 원래 엄청 적었다. 네, 적게 측정이 됐다. 그게 현 정부가 대구를 안 챙겨준다. 근데 저는 어떻게 해드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거짓 뉴스로 드러났죠. 박근혜 때 오히려 대구의 예산안이 오히려 줄었습니다. 네, 줄었던 내용을 가지고 박근혜 정부 때 했던 내용을 가지고 마치 지금 정부를 가지고 내용으로 거짓말을 한 거죠. 네, 그게 언론사에 의해서 탄로가 났고, 그들은 매번 이 예산안을 가지고 지금까지 매년마다 연말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가지고 계속 거짓말을 하고 호도를 시키고 공격을 해왔습니다. 지역에 걸려진 현수막만 봐도 네, 이를 말을 해주거든요. 뭐 요 현수막부터 한번 볼까요? 이 자한당 쪽에서 가져왔는 건 자료를 가져온 건데, 그러니까 마치 일단퍼 쓰고 세금 올리고 국민들 울리는 문재인 예산을 국민 부담, 네, 이런 식으로 이게 2018년 때 그 예산 통과되고 난 다음에 이런 식으로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지금 대구 같은 경우는 예산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도 자기들이 이렇게 쓰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네, 예산은 지금 매년마다 계속 오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이걸 마치 자기 민주당에서만 하는 것처럼, 현 정부에서만 하는 것처럼 떠드는데, 원래 대구 예산안을 보면 화려합니다. 아주 이 대책 없이 퍼쓰는 문재인 예산, 대한민국 거덜납니다. 과연 현 정부가 대책 없이 퍼쓴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절대 아니라고 보거든요. 대구 지역의 예산을 얼마나 어이없게 하셨는지를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네. 매년마다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했던 것처럼 홍보해서 현수막을 올렸었죠. 하지만 그들은 국회 끝까지 매 연말마다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걸 끝까지 방해하고 미뤄왔습니다. 왜냐하면 현 정부의 국정 운영 자체를 막기 위해서, 반대하기 위해서, 제대로 돌아가는 꼴을 보기 싫은 거예요. 자, 그러면 대구에서 예산안이 전년 대비 9조 훨씬 증가한, 10%나 증가한, 네, 9조 2345억 원이 편성이 됐는데 엄청나게 많은 돈이죠. 이 돈을 어떻게 했냐면 기회의 도시, 따뜻한 도시, 쾌적한 도시, 즐거운 도시, 참여의 도시, 이런 식으로 5가지의 카테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예산안을 잘게 쪼개서 나눠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직까지도 대구는 정신을 못 차린 게, 작년보다 이렇게 많은 예산안을 끌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반대해서 끌어와서 또 홍보하겠죠. 끌어왔음에도 불구하고 28년 동안 대구는 지금 GRDP 경제 총생산 지수가 꼴찌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그 꼴찌를 달리고 있고, 대구 경북에
지금 뭐 신문 기사도 있지만 대구 경북에 지난 10년간 대구 경북의 청년층들이 계속 유출을 하고 있어요. 다른 지역으로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얼마큼 빠져나왔냐? 대구에서 경기도로 빠져나간 사람들이 33,000명 정도 경기도로 빠져나왔고, 서울에 42,000명 정도가 대구시에서 계속 청년층들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만 명 정도가 경북 쪽으로 빠져나가고 있고요. 그만큼 대구에 이제 인구가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이유를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아직까지도 계속 28년 동안 경제가 꼴찌라고 하고 있는 것도 도대체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가져옴에도 불구하고 그 돈은 과연 어디로 쓰고 있는 것인가. 네, 대구에는 대기업이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뭐 라디오에서나 홍보를 하고 있어요. 강소기업을 키워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강소기업의 대부분은 대구 예전 기업들이에요. 대구가 크려면 신생기업들을 자꾸 활성화시켜서 청년층들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아니면 대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뭔가 방안을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 지방 예산은 대구에 거의 개발하는 사업에만 집중되어 있거든요. 지금 권영진 대구시장이 뭐라 했냐면, 내년은 지방 경기가 매우 악화됐다. 네, 그리고 복지수소 세수가 감소됐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네, 대구시가 2019년부터 9월까지 거들어들인 지방세가 감소하긴 했지만, 지방 소비세 세율이 높아지면서 지방 소비세만 1,400여 원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세입이 더 증가됐던 걸로 확인된 거죠. 거짓된 내용인 거죠. 네. 그리고 과연 지방 경기가 악화됐다는 거, 네, 경기가 악화됐다는 것만으로 해결이 될까요? 이들이 지금 SOC 쪽으로 개발 사업에 대규모 추경 예산이 아니라 대규모 예산을 지원을 함으로써 지원을 했는데, 복지랑 청년층들을 지원해주는 예산은 아주 적어요. 네. 그래서 우리 복지시민연합이 뭐라고 했냐면, 대구시 재정 부담을 압박하는 주요한 원인인 SOC 등 개발 사업에 대규모 재정이 지출되어도 소위 미래를 위한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검증 없이, 그리고 시민의 공감대 없이, 한마디로 시민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추진되는 경우가 많았다. 네, 그래서 SOC 관련 사업을 줄여야 되고 낭비성, 로비성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SOC 관련된 사업을 많이 했냐? 대구는 서대구 관련해서 도로 개발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할 거랑, 그리고 대구의 코엑스, 그 엑스코아 같은 그런 건물을 하나 더 짓는다고 합니다. 네, 그거에 대한 400억 원 정도가 지을 예상이고, 그리고 다양한 하여튼 그 개발 사업에는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하는데 비해서 자영업자, 중소상공인을 위한 골목 경제권 조성,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지금은 대구가 경제 꼴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중소상공인들을 키워줄 수 있는 금액은 고작 10억 원에 불과합니다. 네, 대구 지역 사랑 상품권 발행 15억 원. 네, 고작 요 정도의 돈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 대구에서 신혼부부들을 계속 활성화시켜서 그들이 아이를 낳도록 대구에서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그들을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들에 대한 지원이 신혼부부 전세자금 융자 이자 지원 4억 원밖에 안 해줘요. 정말 이것도 어이없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장애인 같은 경우도 중증 중복 발달 장애인 돌봄센터 운영 고작 8억 원 정도밖에 지원을 안 해줍니다. 네. 그리고 어린이집 수당 같은 경우도 김재현 의원이 한 번만 깍 들어가면 삭감시켜버린다고 협박까지 했었죠. 네. 이런 복지를 자기들이 청년들이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복지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확충 900억 원 투자하고, 이런 거 900억 원 투자하고 엑스코 전시장 400억 원 투자하고 하면 뭐합니까? 이것들을 운영할 수 있는 젊은 청년층들이나 미래 인력이 부족한데, 없는데, 즉 이런 것들을 위해서 공사를 지어서 공사 수주 따내는 그런 걸로 마진 남겨 먹는 것밖에 안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만큼 지금 예산안도 거의 이제 자한당 중심의 예산이라고 봅니다. 이러니까
8년 동안 꼴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구는 지금 비상사태거든요. 어떻게 보면. 인구가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을 느끼면 지금 축제하고 이런데 막 50억씩 쓰고 가는데 막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전국에서 다 하고 있는 무상급식도 네. 그런데 대구 시청 청사 새로 지을 생각하지 말고 그 돈으로 학생들 젊은 학생들 공부하게 먹을 거 좀 먹는데 돈 안 쓰이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그 돈이나 좀 많이 좀 투자 좀 해주십시오. 그게 국민을 위한 거 아닙니까? 도시 숲을 조성하는데 57억 원, 자연과 어우러진 푸른 숲, 도시 구현을 위해 바람길 숲 조성 50억 원. 이게 뭐가 필요합니까, 이게 지금? 네? 이게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10년간 지금 20대 청년층들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데, 이런 걸 가지고 또 지금 강행 처리에 따라 지고 날치기라는 식으로 핑계를 대는데, 자한당 텃밭인 이 대구에서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만 봐도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당해왔는지, 대구라는 도시가 얼마나 자한당 그 집단들에 의해서 이용되어 왔는지를 대구시의 시정에 돌아가는 것만 봐도 빤히 보이거든요. 우리가 이를 제대로 타파하기 위해서는 대구 시민분들이 분노하셔야 되고, 이들이 지금 쓰고 있는 이 비용이 얼마나 잘못되어 예산안을 책정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만큼 현 정부가 예산안 날치기라고 하는데, 대구를 이만큼이 챙겨준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예산안 날치기라고요? 이거는 완전히 국민들을 호도하는 거고 이용하는 거죠. 대구 시민분들께서 앞으로 자기 자녀들이 정말 대구 안에서도 정말 떳떳하게 임금 제대로 받고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도시, 그런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쓸데없는 개발이나 왜 가만히 있는 시청을 가지고 다시 짓는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네, 그런 것들을 조금 쓸데없는 예산 쓰지 말고 지금 이 중요한 상황에 청년층들 돕고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사업, 신혼부부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예산 분배가 중요하고, 끝까지 근데 자한당은 그렇게 안 하겠지만, 이 자한당들이 항상 경제라고 자기들이 경제를 살살이다, 경제가 평하다라고 떠들고 샀는데, 이제는 속으면 안 된다는 점 여러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이제 안 속을 때 됐잖아요. 네. 대구 시민분 이제 더 이상 속지 맙시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